현대위아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8.9%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회 전으로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PBR은 0.4밖에 되질 않습니다. 분석 결과 조립 원재료 매입 단가 투명 공개해야라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모두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방송한 내용입니다만 대기업의 하도고 왕따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 원인, 이 왕따는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얘기를 하죠. 모리나가 다꾸로라고 67세라고 이름까지 그 나이까지 밝힌 건데 이분이 뭐 이 제조업체 출신은 아니지만은 임금 격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완성업체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구매 담당자가 완성차 업체에서 후려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3할 컷으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 3할을 깎아라?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싫으면 말고 딴 데 발주 줄 거야. 이런 게 이제 협박 전술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단독 협력업체가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격차라는 게 남녀, 산업, 직업 간, 연령 간, 직급 간, 그 다음에 지역 간, 또 학력 이런 것까지 온갖 격차가 일본 내에서 저성장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게 확대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 격차도 얘기하는데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의 한 반뿐이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으로부터의 수탈이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더 좀 낫다고 좀 자꾸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위아를 또 하게 됐는데 현대모비스도 해보고 또 다른 현대 계열 말고 현대 계열끼리는 그렇게 가격을 후려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현대모비스 같은 데에서 그 공급사슬 납품 협력업체에 얼마나 가격을 후려치는지 요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제 견해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과가 같은 을은 될 수 없는지, 그러나 조립산업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각과 을이 분명히 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없앨 수는 없을 거다. 제가 희망을 하는 것은 트루풋 패러다임으로 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해결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재료비와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경영 수완에 대한 얘기지, 이 임금 하나만 가지고 그 가격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현대위아는 현대차와 임금 격차가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상반기에 3조 6,594억 원을 달성해서 0.8%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5%를 줄였어요.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좀 작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스루풋 상으로는 매우 잘한 겁니다. 매출 총이익이 19.9% 감소했고 판매관리비가 0.7%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448억 원으로서 48.1%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1% 하락했고요. 원가 생산성 0.01%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조 820억 원으로 0.6% 증가했어요. 매출 하락률과의 갭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료분율 1.2% 하락했고요. 운영경비 0.6%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9로서 0.09 거의 반이 내려갔고요. 그 이후에 슬픈 영업이익은 48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5억 4,6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슬픈 영업이익이 48.9%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반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99억 7,700만 원 감소시켰습니다. 전체 재고는 455억 원을 감소시켰어요.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플러스는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등의 순매입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매입액이라고 표현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요게 좀 총 제조 비용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그 기준을 가져가면은 매출원가는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관 AB 더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0.5%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0.6% 줄였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그 공장 가공비 4,099억 원인데 이게 12%고 변동이 없는 소수점 한전유는 0.3% 그 하락했고 재료 비율은 0.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충분 조건 논리로 그 한번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좀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면은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증감액 하나만 얘기해서 저장품도 있고 미착품도 있습니다만은 원재료 증감액이 이중 산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 결과는 뭐냐? 매출원가 및 영업이익이 조정될 수 있다. 또는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게 없다. 자꾸 생각을 해봐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원인 가정을 세워 놓은 다음에 그것이 맞는다고 자신한다면은 그 원인에 의한 다른 결과를 필히 찾아라. 그 다른 결과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액이 있고 그 명세에 의해서 비성분에서도 표기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하면은 155억 원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전체로 했을 때는 이게 재고가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감소를 하면 매출원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5억 원만큼 매출원가가 더 증가했을 것이다.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고가 또 증가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한 가지 방향은 아니지만은 종합적으로 영업이익의 진실치가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출발은 제조 원가에서 그 가공비를 배분하는 제조 원가의 그 논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어, 2, 3단계로서 그 PQ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났고요. 생산 재료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이 522억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522억 원 감소하면 되는데 455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그 67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그 2,151억 원 집행됐는데 27.3%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23명을 줄였어요. 그런데 평균 임금 연말까지 예상해 보면 1억 4,7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무려 28.4%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냐 아니면 다른 뉴스를 보면은 현대유아도 방위산업으로 체콘가 어디에 핀란드인가 거기에 뭔가 차량 탑재용 무기를 수출했다 하는 뉴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는 이미 그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현대차가 그 평균 임금은 1억 원 수준뿐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원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기아는 또 반 정도뿐이 안 되고 기아는 그 장기 근속자들이 좀 많고 이게 이제 세대 교체가 또 돼가지고 내려갈지도 모르죠. 그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현대유아도 고임금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위아는 이제 그 현대차하고 가불관계라고 외형적으로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니까 가격 후려치기 이런 거 좀 합리적으로 그런 거 안 하고 합리적으로 그 협상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또한 모비스도 결코 어른 아닐 것 같아요. 현대차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현대 모비스 같은데 납품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그 실적을 한번 좀 시간이 나면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행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수료분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떨어뜨렸어요. 3.8% 일부 갚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입금을. 그래서 이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수료분율은 하락했다. 그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그러면은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도 내려가야 되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그런데 그 이제까지 1차, 2차 추론에는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됐죠. 근데 반증을 하려니까 하락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또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락했냐? 하락 안 했어요. 단순 평균이긴 합니다. 1.5% 상승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1.1%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증 단가 추이는 단순 평균이 아닌 가중 평균이 더 진실치에 다가갈 수 있으나 적용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초 원재료 가격을 공시하다 보니 자 현대유아가 그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를 알루미늄, 구리, 철광석, 특수광 이런 거를 구입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납품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단가 추이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왕따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착취가 아닌 수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게 일본 내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좀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거 좀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직접 납품하는 회사의 그 납품 단가 추이로 얘기를 좀 해주라. 어디서 덧나냐. 좀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뭐 힘이 있어야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깨갱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저기 조견표로 만든 거예요. 검증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매출은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이런 단순한 예측 수준밖에는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영비용 기준으로 해서 7조 3천억 정도 할 거로 예상되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7조 3천, 요거는 금액이 약간 틀린 것은 수료분율을 0.2% 조금 가격을 올린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한 7조 3천억, 3,382억 원 정도 할 거. 요 정도, 이렇게 정도 한번, 그러니까 요 계획은 이렇게 입력 변수를 변하게 하면서 매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그 납품 단가로 비유를 한다면은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협상을 한다. 현대차한테. 그러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734만 원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11만 7,792억 원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45.9회전인데, 48회전. 단가는 뭐 그대로 그냥 가는 거로 하고, 0.2% 올린 거로, 48회전 하는 거로 성공을 한다면은 생산량 조절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납품 수량을 어떻게 또 증가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는 몰라도, 매출액이 7조 6,700억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은 1,622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재고가 감소시켰는데 재고 회전율은 상승은 했고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주가는 48,35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8,650원이 하락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0.4%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려는지 금감원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그 토론도 벌이고 있는데 정한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지금 낮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현대자동차가 25.35%, 기아가 13.44%, 연금공단이 8.89%, 외국인이 15.45%인데 UBS가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